어제 다뤘던 사용 후기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물만 마셔도 체하는 것이 나오고요. 또 너무 아파서 사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죽을 것 같은 이 두통 20년 동안 시달렸는데 어떻게 20년 동안 물만 마셔도 체하는 것 해결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체한다는 것은 식도에 내려가다가 음식물이 딱 걸렸을 때 그게 바로 체한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체한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떡을 먹다가도 딱 체해버리면 급체한다고 하죠. 체한다는 것은 식도에 음식물이 여기서 쭉 타고 내려가 가지고 위장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명치 쪽에서 음식물이 딱 걸려버려요. 그때 보통 등을 쾅쾅쾅쾅 두드려주면 체한 것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여기 왼쪽처럼 물만 마셔도 체할 정도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온 몸이 굳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순환이 너무 느려집니다. 물로 말하면, 강으로 말하면 유속이 너무 느려지니까 흙이나 모래가 천천히 쌓여요. 특히 유속이 느린 곳에 쌓여가지고 강 깊이가 점점 낮아집니다. 마찬가지로요. 등과 허리가 굽어가지고 많이 굳은 분들은 등과 허리만 굳은 게 아니라 그 안쪽, 그러니까 이렇게 꾸부정하게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렇게 했던 분들은 여기 앞쪽이 바로 명치입니다. 등 위쪽에 푹 튀어나온 분들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명치인데 명치 쪽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담적이 쌓인다고 말하죠. 네, 다른 말로 하면 살찌는 거예요. 이 속에 살이 찌고 지방이 쌓이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딱딱하게 변합니다. 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명치만 노폐물이 쌓인 게 아니라 식도 쪽도 여기서부터요. 목구멍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목젖도 살이 쪄요. 그러니까 내려가죠. 네, 식도부터 시작해서 가슴을 통과해서 여기 명치까지 이 식도 통로가 이게 다 근육이죠. 이게 점점 살찌듯이 두꺼워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통로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쉽게 체하고요. 네. 어떤 분은 예전에 유튜브 영상 제가 찍어드린 거 보니까는 한 번 체하면은 한 달간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해결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통로가 점점 좁아지면 물만 마셔도 물이 딱 걸려버립니다. 물이 쭈르륵 해가지고 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명치 쪽에서 물이 딱 걸려가지고 밑으로 못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만 먹어도 체한 것입니다. 물만 먹어도 체했다는 것은 식도 통로가 그 정도로 좁아졌다는 거 말이죠. 이것을 무슨 수로 통로가 좁아진 것을 무슨 수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분은 20년 동안이나 체했단 말은 20년 동안 병원, 한의원, 20년 동안 다녔어도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로 체했는데 물만 마셔도 체할 정도인데 병원 안 가겠습니까? 한의원 안 가겠습니까? 전부 다 가도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요. 먼저는 굽어진 등,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여기 등 쪽에 심각하게 굳어 있는 흉추 10번, 11번, 12번, 쉽게 말하면 등 아래쪽이죠. 등 아래쪽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하면 여기 이 모델처럼,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등 아래쪽이 쑥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판판하게 일자로 서거나 굽어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물만 먹어도 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바로 이것을 등 아래쪽부터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냐 하면요. 여기 1번 지압기로 등 아래쪽부터 허리 아래까지를 1cm 간격으로 영상 따라서 누워서 이렇게 충분히 적당하게 눌러주시고요. 여기 2번 지압기로 또 등 아래, 등 중간부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등 중간부터 등 아래쪽, 또 허리 위쪽, 허리 중간, 허리 아래까지 깊이 좌우 근육을 부드럽게 될 때까지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경이 누르고 있으면, 등 쪽 아래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으면 이 앞쪽, 여기 명치 쪽과 등 아래쪽이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등 아래쪽이 뻐근하면 명치 쪽이 뻐근하고요. 등 아래쪽이 아프면, 통증이 발생하면 명치 쪽에도 누르면 좀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픕니다. 왜냐하면 등과 명치 쪽은 전부 다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기 등이 많이 아픈 분들은 여기 속, 식도 안쪽까지 다 근육이 긴장되니까 순환이 늦어지니까요. 점점 식도가 살찌듯이, 담적 쌓이듯이 살찌듯이 점점 찌다 보니까 통로가 점점 좁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1번, 2번 지압기뿐 아니라 목부터 등, 또 등 전체, 허리를 많이 풀면 순환이 빨라지고요. 두 번째는 여기 배지압기, 이 배지압기를 통해서 배 전체를 누워서요. 맨 처음부터 이렇게 배지압, 이렇게 많이 물만 먹어도 체할 정도면 여기 10kg짜리 배지압기 먼저 사용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방망이 여기 유튜브 영상 따라서 명치를 서서히, 아주 서서히, 깊이 서서히 명치뿐 아니라 배 전체를 이렇게 눌러줘서 배지압 하기 전에 방망이로 먼저 배지압을 해서요. 워밍업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10kg짜리로 갑자기 눌러버리면 여기 이 정도로 물만 먹어도 체할 정도로 이렇게 통로가 좁아진 분들은 염증이 많습니다. 명치 쪽에 염증이 굳어 있어요. 딱딱하게. 이걸 건드려버리면 부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붓기 때문에 위장도 막 부어버리니까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더 안 되고 가스가 더 잘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망이로 살살 적당하게 하셔야지. 또 이것도 살살 하지 않고 막 세게 욕심껏 빨리 나으려고 막 하다가는 막 붓습니다. 그래서 제발 욕심 버리고 좀 멀리 보고요. 멀리 보고 살살 하다 보면 여기서 명치 쪽, 식도 그 아래쪽이죠. 관략근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부드럽게 되면 순환이 빨라집니다. 혈액 속도,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점점 빨라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살이 점점 빠져요. 그렇습니다. 많이 먹지 않는 한 이렇게 목부터 등을 풀고 허리를 풀고 배지압을 방망이 먼저 하고 그다음 배지압을 하다 보면 뱃살도 막 쭉쭉 빠져요. 쭉쭉 빠지면서 식도 속에 쌓였던 노폐물들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식도가 점점 조금씩 넓혀지는 겁니다. 통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식도가 좁아진 것을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또 운동을 하면 이 혈액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더 배지압까지 하고 등지압까지 했는데 운동까지 하게 되면 더 노폐물들이 빨리빨리 빠져나가니까 식도 통로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조금씩 넓혀집니다. 이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넓혀진 거 아니고요. 한 달, 두 달, 3개월, 이 정도 이렇게
3개월 정도 또는 길면 6개월은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다 보면 식도 통로가 진짜 넓혀져요. 이 방법 외에 이 물만 먹어도 체하는 것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손으로 누르든 지하본 가가지고 등, 허리, 굳어진 근육을 풀고 목을 지압하든 제 지압기 동원해가지고 목부터 허리 아래까지 다 풀고 배지압을 열심히 해서 뱃속에 굳어진 걸 풀어야 순환이 빨라지니까 네, 뱃살도 빠게 되고요. 위장도 두껍게 굳었던 위장도 점점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소장, 대장도 아주 두껍게 살찐 것이 쭉쭉 빠져가지고 정상적인 크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식도를 제압할 수는 없지만 순환에 의해서 통로가 넓혀진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식도의 통로가 넓혀져야 체한 것이 없어지지 나중에는 아무리 바늘로 손을 따고요. 등을 아무리 세게 두드려도 통로가 넓혀지지 않기 때문에 체하는 것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별의 별걸 다 해도 물만 먹어도 체할 정도의 그런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바로 이 길만이, 이 방법만이 근본적으로 식도 통로가 좁아진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두통이 심했으면 앞에 사물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두통이 심했다는 것이고 죽을 것 같은 두통은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나중에 또 따로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통의 거의 80%는 뒷목, 특히 뒤통수 아래 후두하근이라고요. 후두하근이 너무 심할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이고 옆목이 너무 심하게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목과 뒷목, 뒤통수 아래 후두하근이 심하게 굳으면 두피 전체가 다 굳어버려요. 여기 이마에 이 막들이 있는데 아주 얇은 막들이 있는데 여기 막까지 다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뒷목이 뻐근하고 아프면 이 전체 후두근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전두근까지 전두근 앞전자 해가지고 머리 두자 앞머리 이 근육까지 이 막으로 된 근육까지 다 굳어버리니까 뒷목이 막 쓰러질 듯이 아픈 분들은 여기 앞까지 머리 이마까지 아주 두통이 심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왼쪽 얘가 심하게 굳은 분들은 전부 다 여기 편두통 이 옆에 있는 근육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미칠 듯이 머리가 뽀개질 듯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뒷목을 다 지압하고 옆목 지압하고 축두근, 정수리까지 심지어 이마까지 전부 다 지압을 하다 보면 이런 극심한 죽을 것 같은 두통 해결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아니에요. 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저번 사형 후기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난 날보다 건강해지는 그 시작이 지압법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열요법과 운동, 또 식이요법, 지압을 충분히 해준 후 다른 도움도 받긴 했습니다만 먼저는 지압법이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안 되니까 온열요법,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별의 별걸 다 해보죠. 그래서 제가 자연치유 기적의 지압 이것이 마지막 관문, 더 이상 이것 외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압기를 가지고 자기만의 지압법으로 지압의 달인이 될 만큼 시도 때도 없이 지압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시도 때도 없이 지압했다고요. 항상 가방 속에는 지압기가 있어서 버스를 타도 기차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잠깐 쉴 때도 친구와 만날 때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도 사람들과 서서 이야기 나눌 때도 벽에 기대어서 항상 지압기로 몸을 찌르고 누르고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분 막 등도 너무 심하게 굳었었어요. 네, 예전 사형 그 질문했던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치열하게 사신 것 같아요. 아주 어려서부터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좋다고 하면 여러 종류의 건강식품과 고가의 의료기를 많이도 사고 사용해 보았습니다. 네. 병원, 한의원 다 다녀도 안 되면 결국은 건강식품 찾게 돼 있고요. 고가 의료, 비싸기도 비싼 수백만 원짜리 전부 다 사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도움은 되었지만, 네. 맞아요. 도움은 됩니다. 약간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기정님을 통하여 지압기를 만난 것은 제게는 기적과 같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지압기를 만난 것은 기적과 같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만들었지만, 이 지압기를 제가 만들었지만, 저도 기적과 같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참, 제가 자꾸 한 번씩 말하지만, 45세 때 생각했을 때, 10년 후면 죽든지 아니면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입원해서 누워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야, 제 또래 다른 분들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회복돼서 저는 기적과 같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댓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와, 너무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전신지압을 다 하신 건가요?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설렘분이 다 찾아보니까 들어가 보았는데 저랑 비슷한 연배시네요. 3년 이상 하셨던데 대단하십니다. 지압을 하다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면 겁이 나긴 하네요. 내 몸이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이지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지압으로 완전 성공하셨군요.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지압하시면서 더욱더 건강해지세요. 몸이 아픈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험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아픈 분들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하소연해도 이 정도로 아픈 정도를 이해한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이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런 경험담, 사용 후기, 댓글도 조금씩 읽다 보면 이분처럼 저도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네요. 희망을 갖게 되고요. 정말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병이 낫게 됩니다. 저도 간단하게 멘트는 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이 화면처럼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좀 멀리 보고요. 갑작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다. 뭐 구분 등이 바르게 되는 것은 한 달 정도 필요하고요. 말린 어깨가 반대되지는 것은 3개월, 6개월이 필요하고 고관절, 허리, 무릎 통증, 팔꿈치, 손목 통증 사라진 것은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필요하고요. 많으면 3개월도 필요합니다. 물만 마셔도 체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운이 좋으면 한 달 만에도 낫게 되지만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생각하셔야 되고 죽을 것 같은 두통도 어떻게 운이 좋다면 일주일 만에도 낫겠지만 그런 요행 바라지 마시고요. 한 달, 두 달, 3개월 꾸준히 하다 보면 이 죽을 것 같은 두통, 이 두통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문증으로 고생한 분들 참 이거 병원 가도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 제가 만나는데 이 비문증은 고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고쳤지? 제가 고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벽하게 고친 다음에 이건 고칠 수 있다 해서 제가 비문증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분도 비문증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보통 저는 3개월 안에 깨끗하게 다 해결해버렸거든요. 백내장까지. 이분은 3개월이 걸렸는지 6개월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목을 많이 지압하고 뒷목, 또 전체 두피까지 또 어깨, 등까지 전신을 지압하다 보면 비문증도 해결되고요. 소화불량도 극심한 소화불량도 다 시간이 문제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좀
느긋하게 좀 해서 지압을 너무 처음부터 세게 하지 마시고 좀 맨 처음에 제압기 받으신 분들은 좀 살살 지그시 좀 멀리 보고 몸 상태를 보면서 하셔야지 욕심껏 하다가 막 어디 아파요, 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 안 하시고 좀 몸 상태를 보면서 좀 지압을 여유 있게 충분히 하지만 무리 없게 이렇게 지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만든 이 지압기 정말 감사한 선물, 하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최초로 개발해가지고요. 네, 이런 사람이고, 네, 지압기 원조라고 항상 말합니다, 제가. 그리고 지압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지압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야채도 이 정도로 많이 아픈 분들은 많이 드셔야 되고요. 물도 1리터 이상 꼭 드세요. 이거 정말, 물 정말 중요합니다. 꼭 마시시고, 소금도 살짝 넣어가지고 좋은 소금 구하셔가지고 정제염은 단 1g도 드지 마십시오. 좋은 소금, 몸에 좋은 천연 소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지압 벙망이로 먼저 좀 하신 다음에 나중에 배지압기 사용해서 이렇게 지압하면 좋겠습니다. 네, 구입 방법, 네, 배송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